그래서 어떻게 완화를 시켜줬을까?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그 복부의 불편감, 복부 편만감, 통증, 위장관계 불편감을 해소해 주는 거는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위장관계뿐만 아니라 평활근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모든 장기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거든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작용 대표적인 게 스파즈몰리틱이에요. 네, 앞에서 살펴봤었죠.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거,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의 너무 과도한 수축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위와 장에 있는 평활근에서 칼슘 작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칼슘, 어디서 작용하는 거였죠? 칼슘이 평활근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칼슘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오면은 액틴과 미오신이 가까워지는 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 말은 근육이 수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걸 도와주는 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그 수많은 화학성분들 중에서 뭐가 그 작용을 하는데 꼭 이거 하나 콕 집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콕 집어내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맨솔이 특별히 그 작용을 더 잘하더라 하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어떻게 작용하지 못하게 하나 봤더니 그 근육세포가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근육을 수축해라고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세포에 있는 칼슘 문을 쫙 열었잖아요. 근데 이 맨솔이 그 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수축해라고 신호를 보내도 맨솔이 문을 막아버려가지고 그 근육 평활근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질 못해요. 칼슘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얘가 그 세포 안에 근소포체에서 가지고 있는 칼슘도 아무런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안 나오고 그냥 있겠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는 작용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작용으로 지금 이 앞에서 봤던 그 논문에서도 나왔던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요.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수축작용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액틴, 미오신 앞에 그림에서 봤었잖아요. 얘네들이 이 위의 상태에서 아래 상태로 쫙 수축이 되는 작용을 하는데 칼슘이 필요했죠. 근데 이 작용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 그게 바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다른 논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뷰 논문이에요. 안티스파즈모디, 이거 스파즈몰리틱이랑 같은 뜻이에요. 진경작용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진경작용에 대해서 또 다른 리뷰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표로 좀 같이 보려고 해요. 표가 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시나요? 네, 이거 표 보는 거 같이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센셜 오일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종류별로요. 이 부분은 어떤 동물에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얼마만큼 주입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 그 부분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 보다는, 이 오일을 썼더니, 진경 효과, 경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디에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더라,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부분을 볼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 있죠. 카난과 오도란타. 이거 일랑일랑이거든요. 일랑일랑은요. 이 CAMP를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했대요. CAMP 작용은 뭐냐면요. 이
미오신 머리에서요, ATP가 만들어지면서 이 미오신이 액틴에 딱 달라붙어서 액틴을 쭉 끌어당겼잖아요. 그 ATP 에너지의 힘으로요. 그런데 이 CAMP라는 건요, 그 ATP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하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너지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 에너지, 전원을 꺼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일랑일랑이 바로 그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칼슘이 작용해서 이제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딱 붙잡아서 쑥 잡아 끌려고 할 때 그거를 못하게 그 미오신 머리 전원을 꺼버리는 작용을 해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딜이에요, 딜. 근데 이 딜 에센셜 오일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돼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작용이 있으니까 얘는 칼슘 채널을 막는 거예요. 아까 맨소리, 페퍼민트의 맨소리 그 세포에 칼슘이 들어오는 입구를 딱 막아가지고 칼슘 못 들어오게 해서 근육 수축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 작용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시드요. 애니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NO죠.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근육의 수축 작용을 차단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만 카모마일이요. 로만 카모마일은요, 직접적으로 이 수축이 된 스무스머스 평활근이잖아요.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로만 카모마일 말고 점원 카모마일로 이 평활근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평활근을 이완시킨대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쉽게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흥분성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흥분성 반응이 이제 다시 가라앉는 거, 이 전원을 끄게 하는 게 바로 칼슘 이온이거든요. 칼륨 이온이요. 여기 K. 플러스 칼륨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이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이 평활근 세포 안으로 칼륨 이온이 갑자기 대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원이 꺼져 버려요. 그럼 수축 작용을 하던 그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이렇게 끌어당기던 그 전원이 꺼지면은 그 머리를 탕 놔버리면서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예,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점원 카모마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라늄이요. 제라늄 에센셜 오일도요.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 평활근으로 들어가는 칼슘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칼슘의 양이 줄어들면은 미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힘이 줄어드니까 수축 작용이 완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뒤에서 있는데 일단 이 여기까지 살펴본 표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평활근 수축 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에센셜 오일, 일랑일랑, 딜, 애니시드, 로만 카모마일, 점원 카모마일, 제라늄 에센셜 오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표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라벤더예요. 트루 라벤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AMP 작용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그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딱 이렇게 잡아 끄는 그 에너지, 전원 버튼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네, 이 페퍼민트는 이미 설명했죠. 칼슘 채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버려서 근육 수축이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스피어민트요. 스피어민트도 비슷한 작용을 해요. 칼슘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질이요. 바질도 칼슘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그 다음에 스윗마조람이요. 스윗마조람은 이거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우리 깊은 이완에 들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활근에도 작용을 해서 평활근에 칼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완작용을 해주는 거. 네, 공통적인 작용들이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죠. 로즈마리도 마찬가지고요. 세이지는
앞에 나와 있던 점원 카모마일처럼 칼륨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작동하고 있는 전원을 꺼버려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 팔마로사, 카다멈, 얘네들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작용들이 그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 에센셜 오일의 어떤 화학성분들이 그냥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 평활근을 이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이 장에 있는 거 한 번 더 쭉 정리해 볼까요? 라벤더,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바질, 스윗마조람, 로즈마리, 세이지, 레몬그라스, 팔마로사, 카다멈, 에센셜 오일이 평활근의 이완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하는 거를 억제시켜 줌으로써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요. 위장관에 있는 평활근만 이런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다른 곳의 평활근에도 이런 공통적인 작용들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리통이 가끔가다 되게 심하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이렇게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나와 있는 세이지 있죠. 세이지를 그 아랫배 쪽에 마사지를 해주면은 되게 금세 가라앉아요. 세이지가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켜줘서 세포 안으로 칼슘을 확 들여보내줘가지고 그 수축작용을 일으키는 전원을 꺼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효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평활근이 있는 다른 장기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이용해서 그 내장에서 일어나는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아날제식이나 스파즈몰리틱으로 이용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즈몰리틱 에센셜 오일들 여기 지금 연구에서 나와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제가 여기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랑일랑, 딜, 애니시드, 로만 카모마일, 점원 카모마일, 제라늄, 라벤더,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바질, 스윗마조람, 로즈마리, 세이지, 레몬그라스, 팔마로사, 카다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평활근을 이완했을 때, 물론 이거는 아로마 세라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작용을 하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작용이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평활근이 이완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는요. 기관지가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수축이 완화되면서 경련으로 인한 통증이 진정될 수 있어요. 항경련, 진정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작용 중에 혈관 평활근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 혈관 평활근이 작용하는 방식이 기관지 평활근이 작용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도 평활근이 수축을 하면은 이 혈관 그 안에 통로가 좁아져요. 그리고 이 평활근이 이완을 하면은 혈관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은 물론 혈관이 너무 과도하게 이완이 됐을 때는 혈압이 뚝 떨어져서 쇼크 상태나 뭔가 생명 위험한 상태도 될 수 있는데 또 너무 좁아져도 문제잖아요. 혈관이 너무 좁아지면은 혈액 순환이 충분히 안 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당장에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으로 생기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혈관이 수축이 돼서 혈관이 너무 좁아졌을 때 이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어떤 조치를 하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정상 범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러면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와 기본 공식은 같고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이 위장관 평활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로 위장관 운동이 가지는 이 위장관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이 가지는 또 독특한 특성 하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이거 앞에 이미 말씀드렸죠. 신경계, 내장평활근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율신경계의 지배만 받는 건 아니에요. 중추신경계의 지배도 받고 또 이 평활근의 특징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뇌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 전기 신호를 만든다 그랬죠. 그게 내장신경계거든요. 위장관에서는. 그래서 이 내장신경계의 조절도 받아요. 근데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 자율신경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장관 펩티드,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소화효소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 위장관 펩티드에 포함이 되고요. 각종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사이토카인,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면역계의 작용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 신경계와 위장관 펩티드가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그 신경계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위장관을 이루고 있는 평활관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관 벽에 신경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 그거 먼저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위장관을 여기 아예 통으로 띄어서 보는 거죠. 여기로 이제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점막층이 있고, 여기 근육층, 우리 살펴봤던 근육층도 지금 여기 있죠. 네, 서큘러리. 이거 윤주근, 종주근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층에. 네, 이 근육층에 지금 뭐가 이렇게 촉수처럼 뻗어 있죠. 이 노란색 뭐라고 돼 있어요? 너브라고 돼 있죠. 신경이요, 신경.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신경에 동그랗게 이렇게 팽대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부풀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요. 근층간 신경총. 근층간이라는 건 뭐예요? 근육층간에 여기 근육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있잖아요.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총은 신경다발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축해, 이완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 근육, 내장 평활근의 근육하고 연결된 신경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저건 장신경계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신경계, 우리 지금까지는 자율신경이 조절해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 거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뇌에서 보내는 자율신경계의 신호 말고 장 자체적으로 이 지역 자치주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작용을 조절하는가, 이 장신경계의 특성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신경계는요, 먼저 내인성 신경이라고 해요. 이 내인성 신경이 뭐냐면요, 신경이 하는 일은요, 어떤 정보를 모아서, 이게 주어지는 자극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게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 저장, 검색, 기능을 작동을 해서요, 내가 지금 이런 자극이 왔을 때 요러한 상태인데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거를 표적기관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이런 기관들이 주로 뇌에 분포해 있죠. 뇌세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런 세포가 뇌 말고 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신경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이 장이라는 자치구를 운영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장 반사가 일어나는 그림, 루트를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네. 지금 제가 한글로 다시 표현을 했어요. 이 중추신경계 작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용이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뇌에서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게 감각신경 수용체니까 신호를 전달해 주면은 척추를 따라서 이 중추신경의 경로를 따라서 장으로 가서 어떻게 운동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에서 처리를 해서 그걸 담당하는 우리 몸의 부분으로 보내줘서 작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중추신경계 작용인 거고요. 장에서도 이 작용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이 장신경계가 자기만의 자치적인 자기만의 자치구의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요. 그 신호가 뇌까지 가지 않고 이 장에 있는 그 신경계로 곧장 그 신호가 들어가서 그래?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런 자극이 전달이 됐어? 그러면은 수축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 좀 이완을 해야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내장 신경계라는 거예요. 네. 이 뇌 중추신경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 내장 반사라고 해요. 이게 내장 신경계가 내인성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내장 신경계 자체에서요. 신경 전달 물질이랑 신경 조절 물질을 분비해요. 보통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조절 물질은요. 뉴런, 신경세포에서 분비하는 거고 신경세포는 이 신경계, 뇌를 중추로 하는 신경계에서 하는 작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걸 장에서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장에서도 뇌랑 동일한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세라토닌이나 멜로토닌 그리고 이런 펩티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산화질소도 뇌에서 자체적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뇌에서만 만들어져 가지고 뇌에 특화된 그런 작용들을 하는 애들 뇌세포의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장세포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게 새롭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뇌에서 오히려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5%도 안 되는데 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뇌에서 특화되어서 하는 일, 뇌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에서 더 많이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또 이 장을 제2의 뇌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뇌보다 장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조절 물질들도 어떤 것들은 또 뇌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활발하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신경계가 제2의 뇌로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신경계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위장에 작용하는 평활근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고 이제 혈관 평활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